산화환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산화환원. 우리가 이제 두 번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산화환원에 대한 얘기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알죠. 산화됐다. 원래는 악스테이션, 산소하고 결합했다. 산소하고 결합했다. 산화됐다. 이렇게. 옛날에 너네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플로지스톤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간다며. 그런 얘기 들어봤니? 그래갖고 중국의 의사가 실험을 몇백 명을 한 거야. 그래갖고 막 죽어가는 사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을 체중을 잰 거야. 그리고 죽에 숨이 딱 끊어지고 그랬더니 24점 몇 그램 차이가 나더래요. 평균을 낸 거가. 그래서 분명히 이건 영혼이 빠져나갔다. 주장인지는 모르지만 호스피스 병동에 CCTV를 켜놓잖아. 호스피스 병동이 뭔지 알지? 말기 암 환자들이 이제 뭐 약을 쓸 수도 없고 뭐 치료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내는 몰핀이라고 하는 마약 성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통증이 말기 암 환자들은 너무 통증이 심하대요. 그래서 치료 목적은 아니고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약을 조절해가지고 이제 통증을 없애주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혼자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거가 이제 방마다 CCTV가 있잖아. 근데 그 CCTV가 찍혀 있는데, 딱 그 사람이 이게 아까처럼 삑 이렇게 돼서, 근데 CCTV에서 뭐가 허옇게 일어나. 유체 이탈? 그런 장면이 카메라에 찍혀 있더라고요. 뭐 주작인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그래서 선생님도 과학선생님이지만 나도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 있다고 나는 생각해. 너네는 있다고 생각하니? 너네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나는 뭘까 도대체? 나에 대해 생각해봤어. 나의 존재가. 현우 너는 뭐냐 도대체? 가끔 우리가 유체이탈 현상을 경험한다며.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죽을 때 이렇게 딱 떨어져 나오면 자기가 저기 누워 있고 이렇게 영혼만 빠져나오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옛날 사람 뭔 소리나? 뭐지? 그래서 유체이탈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보면 그 옛날 사람들이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죠. 유명한 있잖아.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우니 어디서 배우니? 토테미즘? 역사에서 배우나? 그래서 옛날에 동물이나 뭐 돌이나 큰 나무나 이런 거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그래서 옛날에 보면 시골의 선생님도 경험해봤는데 그런 집 같은데 나무 같은 데다 알록달록한 수건 같은 거 걸어놓고 헝겊 같은 거 걸어놓고 그런 집들이 당집, 단골집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미신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과학 선생님이지만 나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저기 국립경상대학교인가? 경상대학교가 어느 대학이 지금 지방대들이 통폐합되다 보니까 옛날엔 그렇게 큰 대학이 아니었는데 주변의 대학들이 다 망하다 보니까 그 대학들을 다 흡수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캠퍼스가 5개인가 국내 최대의 대학이 돼버렸어요. 그게 경상대인가 경북대는 아니 경상대일 거야 아마. 그래갖고 주변에 있는 대학들을 다 통폐합하는 바람에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 돼버려갖고 캠퍼스가 5개 엄청 큰 대학이. 근데 옛날에 이제 거기에 전파공학과 교수님이 있었는데 물리학과 교수잖아. 근데 그분 전문이 뭔 줄 알아? 귀신이야. 그래서 귀신 얘기 나오면 그분이 맨날 나와. 그래서 그거를 파동으로 설명하는 거야. 귀신을 파동으로 설명해요. 그래갖고 현대적인 장비를 들이밀고 항상 거기에는 누가 같이 따라오니? 영매사들, 무당이 이제 있잖아. 좀 터가 안 좋은데 이런 데가 귀신 저기 있고 있다고 얘기해 주잖아. 거기다 갖다가 최첨단 기기를 갖다 들이밀면 파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그럼 거기에 다른 영혼이 분명히 어떤 파동의 형태가 있다라고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그런. 그 선생님도 파동을 믿고 있어요. 귀신을 믿어. 영혼을 믿어요.
마치 어떤 거냐면 그런 거지. 니네 스마트폰 갖고 있잖아. 이런 스마트 기기들 전부 다 가게에 있을 때는 그냥 기기 자체야. 그냥 육신이야. 근데 거기다가 유심을 갖다 딱 꼽는 순간에 이게 내게 되잖아. 그러니까 마치 우리도 이 선생님이랑 몸을 빌려가지고 내 영혼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죽으면 무슨 종교 강의 같은데 죽으면 이제 영혼이 빠져나간다.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뭐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가고 다른 몸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생을 살게 되고. 근데 그 몸 어떤 몸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약간 달라지는 거지.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전생에 자기가 너무 몸에 그게 기억이 돼 있는 게 너무 강렬해서 이 생에서도 이제 그게 기억이 남고 몸에 밴 행동들 뭐 이런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뭐 전생에서 무슨 업보를 지어가지고 뭐 그럼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 나라를 구했나 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못됐는데 막 돈도 잘 벌고 행복하게 잘 살아. 근데 되게 못됐어. 어떤 사람은 되게 착한데 되게 뭐라 그러죠? 힘들게 살아. 그거는 이 짧은 시간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종교 쪽에서는 전생의 업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어쨌든 나중에 어떨지 모르니까 착한 일들 많이 하세요. 나쁜 일 많이 하지 말고. 나쁜 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해야지 후세, 내세. 근데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 좀 있지. 나는 그 스들을 좀 이게 종교적인 비하는 아니지만 스님들을 좀 나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스님들은 불교 종교계에 귀의를 하잖아. 뭐 아주 이기적인 표현을 한다면 그분들은 내세에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짧은 찰나 같은 시간에 가족들하고 연 다 끊고 자기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정진하는 거야. 기도 정진해가지고 다음 생에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기서 뭐라 그러죠? 그 좋은 업을 짓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각자의 판단. 근데 사실은 스님을 둔 가족들은 좀 힘들지 않겠냐? 갑자기 니네들이 머리 깎고 산으로 간다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겠어. 근데 자기 내세를 위해서 부모 다 버리고 자식 다 버리고 간다 그러면 좀 그 당시는 좀 불행하지 않을까? 가족들한테 불행도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 뭐 특정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종교도 잘 모르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뉴스 나오더라. 요새 유행인 게 그 퇴비장 많이 나오죠. 못 들어봤니? 미국에서 한 지금 5개 주에서 통과됐어요. 퇴비장. 장례 절차를 우리는 그전에는 매장을 했잖아. 근데 이제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돈도 많이 들고 땅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 뭐하니? 화장장을 하잖아. 태워가지고. 그래서 태운 거를 이 납골당에 넣어갖고 보관하기도 하고 땅 속에 묻기도 하고 그거를 바다에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니? 나무 밑에다 주지. 그걸 우리는 수목장이라고 들어봤지. 그런 장례 형태들이 있는데 지금은 뭐냐면 이게 태우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너무 심하더라는 거지.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이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미국에서 개발한 건데 효소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관에다 넣어갖고 한 4주에서 6주 정도 놔두면 흙이 돼버려. 퇴비가 돼버려. 썩어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그래서 그걸 흙의 형태로 주는 거야 가족들한테. 그럼 그 흙을 뭐 나무 밑에 뿌리거나 아니면 그걸로 화분을 만들어갖고 뭐 나무를 키운다거나 아니면 그냥 보관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요새는 이제 그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도입하자고 아침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죽은 사람을 갖다 그렇게 뭐 쉽게 얘기하면 썩히는 거지. 썩혀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거를 애완동물들부터 먼저 한번 시행을 해보고 사람한테 도입을 하자. 뭐 그런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요새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우면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물건을 태우거나 뭘 태우면 연기로 날아가잖아. 연기로 날아간다고. 그게 그 유명한 플로지스톤 설이야. 나무나 종이 같은 걸 태웠더니 재만 남더라는 거야. 그래서 영혼이 날아갔다고 생각한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 뭔가를 많이 태웠습니다. 시신도 태우기도 하고 막 그런 이유가 그런 이유였어. 화장장도 그런 거에 이제 기인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강철을 한번 태워보고 싶었던 거야. 강철을 태워보고 싶었던 거야. 그냥은 안 타잖아. 그래서 강철을 갖다 이렇게 솜의 형태로 표면적으로 넓혀갖고 강철 솜을 토치로 가열했더니 질량이 증가했어. 다른 것들은 태우면 다 가벼워지는데
강철은 태우면 증가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산화된 거잖아. 산소가 결합된 거잖아. 그래서 산화철이 됐기 때문에 그냥 철보다 산소가 결합하니까 질량이 증가한 건데, 그럼 선생님 쟤는요? 왜 가벼워졌어요? CO2, H2O로 날아갔거든. 그게 영원히 날아간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탄소 성분하고 수소 성분이 산소하고 결합해서 H2O 수증기로 날아가고 CO2 이산화탄소로 날아간 거야. 그래서 가벼워진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태웠다, 연소했다는 산소와 결합한 거야. 그래서 산소와 결합했다, 그래서 산소가 영어로 옥시전이에요. 그래서 그걸 옥시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산화됐다, 산소화의 줄임말이야. 산소가 들러붙었다,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산화예요. 반대로 산소를 떨어뜨린 게 뭐가 된 거야? 환원인 거야. 이런 과정을 우리는 산화환원이라고 이제 해서 이름을 붙였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 반응에서 이제 이걸 다루다 보니까 산화환원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산화환원을 정의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오늘 산화환원에 대한 정의에 대한 것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먼저 얘기가 길어졌는데 산화부터 보자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 호흡이나 연소나 산소와 반응해서 반응을 하는 걸 우리는 옥시데이션, 산화. 그래서 산화가 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자, 첫 번째, 산소와 결합한다, association이라는 표현을 써. association.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애들을 또 보니까 수소하고 전자는 dissociation, 일터라는 거죠. 헬이 되더라, 떨어뜨리더라. 헬이라고 하는 건 떨어뜨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옥시데이션 넘버라고 하는 산화수가 증가하더라. 우리가 이제 화원에서는 이걸로 따질 거예요. 산화수 증가로 산화를 표현할 거야. 그럼 각각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산소와 결합하는 거 뭐 있어? 자, 숯불구이. 숯불에다가 불 붙이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서 빛과 열을 내죠. 그 열로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수소하고 전자를 해리시키는 거죠. 수소하고 전자를 떨어뜨리는 건 어떤 게 있을까? 금속이 대표적인 거죠. 금속 같은 경우 아연이 있다 그래봐. 아연을 갖다가 얘가 이가가 되면서 전자 두 개가 이렇게 빠져나오죠. 많이 봤던 반응이죠. 이렇게. 그래서 전자가 떨어져 나왔지. 전자가 떨어져 나온 걸 우리는 헬이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이제 두고두고 얘기하겠지만 수소도 떨어져 나오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산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런 과정이 산화야. 그 다음에 이제 산화수를 카운트를 해야 돼.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산화수 카운트하는 방법을 이제 숙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 이제 구리가 만약에 있다 그래봐. 구리가 똑같이 구리 이가가 되면서 전자 두 개가 이렇게 빠졌다 그래봐. 방금 얘기한 예시로는 전자 두 개 빠진 걸로는 산화지만 우리는 산화수를 따질 거거든. 산화수는 중성 금속은 0이에요. 이거 규칙이야. 그래서 중성 금속은 산화수 규칙에서 산화수가 0이더라. 그거에 비해서 여기 이제 CU2+,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온의 이온 가수라고 하죠. 양이온의 이온 가수가 2+야. 그러다 보니까 0에서 2+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된 거니? 증가했지. 이렇게. 산화수가 증가하는 거. 우린 그걸 산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앞으로 이제 산화수 증가를 따지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음이온도 있을 수 있어요. 음이온이 이렇게 ECl- 염화이온이 자 Cl2 염소 기체가 되면서 전자 두 마리가 이렇게 빠져나오지. 얘 중성 기체 분자죠. 얘도 0이다. 산화수 규칙에서 중성 기체는 산화수가 얼마로? 0으로 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는 거지. 이거 우린 증가죠. 야,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는 거 증가잖아. 플러스 방향으로 증가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애를 우리는 무조건 산화수 증가다, 산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환원이야, 환원.
환원은 반대 반응이야. 그래서 redu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oxidation, reduction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reduction 같은 경우는 환원은 정반대예요. 어떻게 된다? 산소와 헬이야. 산소와 dissociation.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대니까 수소 전자는 결합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야? 산화수가 감소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해. 그래서 결국은 산화환원은 산화는 산화수 증가고 환원은 산화수 감소다. 우리는 산화수 증감으로 산화환원을 따질 것이고 산화환원 반응은 자 니네 저기 원서에 보면 얘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redox reaction이라고 나옵니다. 산화환원을 저렇게 표현해. redox reaction. reduction and oxidation reaction이란 뜻이야. 줄여서 redox reaction이라 그래. 왜 저렇게 썼을까? 항상 산화환원 반응은 무슨 반응이야? 동시 반응이다. 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술버릇 얘기했죠? 선생님 술버릇은 뭐라 그랬어? 돈 뿌리는 게 술버릇이라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 옆에 있으면 술 먹다가 선생님 옆에 있으면 돈이 생겨요. 자, 자기 의도치 않아. 돈 받고 싶지 않아. 근데 내 옆에 있으면 돈을 받아야 돼. 어쩔 수 없어. 내가 돈을 뿌리기 때문에. 그냥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나는 주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 옆에 있으면 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항상 거기서 매개가 누구야? 돈이라고 하는 전자가 매개거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뭘로 표현하냐면 산화수로 표현하는 거야. 산화수를 잃는 애가 있으면 얻는 애가 있는 거야. 얻는 애가 있으면 분명히 잃는 애가 있는 거야. 그 개수도 동일해야 돼. 이게 바로 동시 반응이다. 어떤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산소와 결합한다, 수소 전자 이렇게 잃어버린다 이런 거는 한쪽 개념에서만 보기 때문에 한쪽인 것 같은 방향. 산화만 일어나고 환원만 일어나는 느낌인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산화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리독스 리액션이라고 얘기를 한다. 거기에 관여하는 애가 누구야? 전자야 사실은. 근데 그 전자 관여하는 거를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우리는 산화수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예시로 굳이 쓴다 그러면 이 반응에 이 위에 있는 반응의 화살표만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으면 그냥 환원이 되는 거야. 오른쪽 방향이 만약에 산화였다 그러면 반대 방향은 환원이 되는 거다. 그래서 산화와 환원의 정의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오늘 포커싱을 할 거는 산화수 증감만 가지고 따질 거야. 그러면 웬만한 건 다. 왜? 이게 가장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네 화원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산화수 규칙이 나와요. 산화수의 정의가 정확히 뭐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산화수 정의가 뭘 거냐. 산화수, 산화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 이건 나도 하겠다 이런 정의는. 그렇게 나와 있어. 그렇게 써놓으니 학생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겠냐고. 산화수, 산화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산화수. 산화수는 그래서 선생님이 새롭게 정의를 할 거야. 뭐를 할 거냐면 공유전자쌍의 소유권 분쟁이야. 공유전자쌍의 소유권. 좀 말이 좀 어렵죠? 공유전자쌍의 소유권 분쟁. 선생님이 그랬지. 이온결합, 공유결합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100% 공유결합, 100% 이온결합은 없다고. 화학결합의 상위 개념은 누가? 포괄하는 게 공유결합이 제일 많이 포괄하고 있어요. 거기 밑에 이제 이온결합이 딸려 있는 거야. 극성이 좀 심한 공유결합을 우리는 이온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100% 공유결합, 100% 이온결합은 없다 그래서 이온성 공유결합, 공유성 이온결합 이렇게 있다 그랬지. 그거의 차이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1.67보다 크냐, 1.67보다 작으냐 뭐 그 기준에서 나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학결합 그러면 그냥 전부 공유결합으로 따지면 되는 거야. 그게 산화수 규칙의 출발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공유한 전자쌍을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법적인 다툼을 하는 거야. 소유권 문제. 근데 전기음성도 큰 놈이 가져가게끔 되어 있어. 그치? 니네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있잖아요. 현명하기로 유명한 왕 있잖아. 솔로몬 왕. 그 솔로몬 왕의 그 일화가 있잖아. 어떤 일화가 있어? 전자라고 하는 잘생긴 아들을 하나 데려오죠. 아주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너네 전자가 왜 동글동글하게 생겼니? 우리 물리 시간에 배웠지. 왜 그런다 그랬지? 전자 본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전자를 동그라미로 그려. 왜 그런다 그랬지? 전자를 갖다 놓고 그 주변에 전기장을 측정해 봤더니 전기장이 구형으로 측정이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분명히 전자가 알맹이가 있다 그러면 아주 동그랗게 예쁘게 생겼을 거라는 얘기죠. 그 전자를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거야. 잘생긴 전자 아들을 한 마리 데려오죠. 엄마 둘이서, 아줌마 둘이서. 그럼 솔로몬 왕한테 판결을 내려달라 그러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버럭 화를 내면서 신하한테 시켰죠. 잘 드는 칼 가져오라고. 저 새끼 반으로 자르라고. 그래갖고 나눠주라고. 됐지? 가 꺼져. 이렇게. 빨리 시행해. 저 아들 빨리 잘라. 반 똑같이 잘라서 줘. 반반 줘. 그럼 해결되잖아. 뭘 그런 거하고 싸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러니까 한 여자가 울며 불며 난리를 치죠. 자기가 거짓말해서 죄송하다고. 쟤 내 아들 아니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인연 족척.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진짜 엄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 어떻게 자기 아들을 갖다가 자르냐고. 그래서 울며 불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했던 그 아줌마가 진짜 엄마인 거야. 그 반이라도 빨리 잘라서 나눠 갖겠다고 한 엄마가 나쁜 년인 거야. 거짓말 한 거죠. 이렇게 된 거라고. 그 예쁜 전자를 어떻게 쪼개냐는 거야. 근데 어쨌든 누구 건지는 좀 규명을 할 필요는 있잖아. 그게 이 산화수야. 공유결합을 할 때 전자를 공유했는데 내가 얘를 좀 가져가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는 애한테 쪼갤 수 없으니 치사하니까 그냥 가져. 그냥 가져. 이렇게 주는 게 산화수 개념이야. 그러면 가진 애는 전자를 받았으니까 마이너스야. 뺏긴 쪽은 전자를 뺏겼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걸 화학결합에서 전기음성도 차이로 가져가고 뺏고 뺏기고의 관계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한 걸 우리는 산화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공유전자쌍의 소유권 분쟁이다. 그런데 어떤 원소들은 이 산화수를 되게 다양하게 갖는 애들이 있어. 산화수를 플러스 값도 갖고 마이너스 값도 갖는 애들이 있어. 어떤 애일까요? 아마 선생님 같은 사람일 것 같아. 선생님은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선생님은 뭐 좀 가난한 사람 만나거나 그러면 좀 이렇게 주는 편이야. 근데 나보다 좀 잘 사는 사람이 있다? 난 뺏어요. 그래야 되잖아. 그래 좀 공평하지 않아? 선생님 그래. 가끔 그래요. 수강료도 많이 받아. 니네들한테는 여기는 규정됐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과외 같은 거 하면 그랬어. 되게 부잣집이야. 그럼 많이 받아. 근데 좀 별로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학원 수강료로도 해주고 학생이 뛰어나오고 그러면 그런 거잖아요. 그 선생님이 여기까지 잘 살고 왔잖아. 뭐예요? 그런 원소들은 어떨까? 사회생활을 잘해. 아무나 만나면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를 잘하는 거야? 화학결합을 잘하지. 내가 가진 거에서 얘께 필요하면 야 우리 결합하자 그래서 뺏어와갖고 결합하고 얘는 내게 필요한 것 같아 주면서 결합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결합 방식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산화수가 다양한 애들은 다양한 결합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결합을 이용한 그 대표적인 애가 누군지 알아? 탄소야. 탄소가 그래서 결합할이 4개나 있잖아. 최각전자가 4개다 보니까. 근데 얘가 줄 때도 있고 뺏을 때도 있는 거야. 그래서 결합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거야. 자기네들끼리 탄소끼리도 하지만 다른 원소끼리도 하고 심지어는 금속하고도 결합을 해. 그러니까 자연계에 탄소 화물이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 거야. 이게 조금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산화수의 개념이다. 화학 결합에서 그 결합에 있는 전자가 누가 좀 더 주도적이냐를 따져주는 거야. 누구한테 좀 전자가 치우쳐 있느냐 이걸 갖다 카운팅하는 거. 그걸 숫자로 카운팅을 하는 거야. 우리 앞부분에서 분자구조 할 때는 어떻게 썼니? 그걸 델타를 썼잖아. 지저분하게. 부분적으로. 이게 부분적으로 몇 %인지는 몰라. 근데 n이 부분적으로, o가 부분적으로. 이제 그 부분적으로란 말을 안 쓸 거야. 산화수는 그냥 1이면 1, 마이너스 1, 너 뺏겼으니까 플러스 1.
딱 정해주는 거예요. 니네 어렸을 때 막 꼬맹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집에서 동생하고 싸우면 엄마가 딱 나눠주잖아. 너 이거 이렇게. 저거 내 거고 막 이러는데 이거 내 건데 막 이러는데 아니야, 네 거 이거 끝. 이게 산화수야. 정확하게. 사실은 그 내부는 부분적인 게 들어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딱딱 나누는 거, 이걸 산화수라고 하는. 그래서 공유전자쌍의 소유권 분쟁이라는 선생님이 이상한 말을 쓴 거야. 그래서 누구의 소유냐 좀 명쾌하게 좀 얘기해보자 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화수 규칙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고, 이게 산화수의 정의고요. 산화수는 규칙이니까 우리가 수소가 플러스 1, 산소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중성의 금속하고 기체 분자는 0. 선생님하고 수업하면 딱 이 세 가지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화수 규칙은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화원에 보면, 니네 책에 보면 한 67가지가 있어. 다 외우래. 외울 필요 없어요. 절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얘를 이제 뭘로 설명했다 그랬어? 결합으로 설명하죠. 이 산화수를 선생님이 결합으로 설명할 것이야. 우리 결합은 이미 배웠다고요. 이온결합, 공유결합을 배웠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온결합, 공유결합으로 이 산화수를 설명을 할 거야. 이거 고1의 통합과학에서도 똑같이 나오고요. 고2에서도 화학 1에서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아예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예외 없이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온결합으로 먼저 설명을 해볼게. 너네 이온결합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얼마 전에 배웠지? 뭐가 떠올라야 돼? 금속, 비금속,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떠올라야지. 금속, 비금속 결합으로 되어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예 뭐뭐 있어? 생각나는 거 한번 써봐. 뭐 NaCl, 그 다음에 CaCl2, 그 다음에 또 뭐야? Fe2, O3, 뭐 이런 Al2, O3,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앞에 금속으로 되어 있는 애들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여기에 뭐야? 이온 결합은 그냥 이온 가수라고 하는, 얘가 그냥 산화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온 결합은 완전히 전자를 가져가거나 뺏기거나 뺏은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야. 산화수 규칙 설명, 산화수 설명하기가. 이게 어려운 게 공유결합이 어려운 거지, 이온결합은 딱딱 끊는 맛이 있어. 끊어지는 맛이 있어서 너 전자 하나 뺏겼지. 그럼 너는 뺏겼으면 플러스 1이야. 너 전자 하나 얻었지. 너는 마이너스 1이야. 정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게 그냥 산화수가 되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온 가수라 그러죠. 이온 가수 어떻게 쓰니? 얘 1가니까 플러스 1, 얘 마이너스. 이게 산화수야. 얘는 2족이니까 2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죠. 두 개. 그 다음에 얘는 2 마이너스죠. 야, 산화 규칙 있잖아. 마이너스 2잖아. 2, 3은 6, 2, 3은 6, 여기는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얘 마이너스 2죠. 2, 3은 6, 여기 플러스 3이잖아. 지금 선생님이 저기 원소의 위 상단에 오른쪽 위에다 쓴 거, 저걸 우리는 이온 가수라고 그러고, 저거 자체가 그냥 바로 산화수가 된 거야. 볼 것도 없어요. 너무 쉬워요. 이온 결합은 이렇게 된다. 할 수 있겠니? 자, 이온 결합은 볼 것도 없다. 바로 뭐라? 이온. 그러다 보니까 이온 결합을 따질 때 이온 결합에 조금 예외적인 게 이제 뭐야? 다원자. 이쪽 파트에서는 다원자 이온에 대한 산화수 개념이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온다. 이거 여러 개 있긴 있는데 선생님이 2개만 예시를 썰어줄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KMnO4야. K2, Cr2, O7.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 이름까지 몰라도 돼요. 과망가니스 칼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중 크로뮴산 칼륨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과망가니스 칼륨, 중 크로뮴산 칼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가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니까 이온의 합이 0이 돼야 돼.
똑같이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니까 이온의 합이 0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전하량의 합이라 그래. 전하량의 합이 0이 돼야 돼. 우리 알고 있잖아요. K가 1쪽이니까 플러스 1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산소는 산화수 규칙의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고요. 그럼 이게 0이 되려면 가운데 센터에 있는 망간이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7. 이거 계산 안 해도 할 수 있겠지? 2, 4, 8, 마이너스 8이죠? 얘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7이 필요하지. 그래서 망가니즈가 플러스 7의 산화수를 갖는 거야. 이거 우리 산화수라 그래. 밑에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돼요? 여기에 2 마이너스죠. 2, 7, 14지. 여기 플러스 1이죠. 그럼 16이지. 12지.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6이어야 되죠. 두 마리니까. 그래서 크롬이 플러스 6가를 띠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얘가 이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MnO2가 된다고. 얘 이산화망간이라 그러죠. 이렇게 된다. 이산화망간 또 똑같이 산화수 떠볼까? 이렇게 되면 플러스 4잖아. 어쨌든 전체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얘가 플러스. 그럼 플러스 7에서 플러스 4가 됐으니까 산화수가 감소했지. 얘 지금 뭐가 된 거야? 환원된 거야. 환원된 거야. 왜 환원됐어? 산소가 떨어졌지. 환원됐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가장 상위 개념은 산화수가 감소한 게 상위 개념이다. 그 다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반응을 해갖고 ECr 3 플러스로 만약에 이렇게 됐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6 플러스 6에서 플러스 3이 됐으니까 이것도 감소했네. 이것도 뭐가 된 거야? 환원된 거지. 이렇게 된다. 이런 걸 우리는 다원자 이온의 산화수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온 결합은 무조건 앞에 금속이 있는 애들이죠. 이거 다 이온 결합이야. 금속이 있는 애들은 그냥 뭐예요? 이게 1족이냐 2족이냐 13족이냐로 얘가 몇 간지, 즉 이온 가수가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산화수가 되더라. 결합을 할 때 쟤는 이미 전자를 주고받아 버렸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죠. 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소유권 분쟁을. 그죠? 음이온은 무조건 전자 가져간 거야. 양이온은 무조건 전자를 뺏긴 거예요. 주고받은 전자의 개수는 같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결합으로 설명하려고 이온 결합을 먼저 설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온 결합에서 나와 있는 애들인데 예외라고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화원 수준에서는 예외라고 했으니까. 얘 이제 뭐야? 금속. 이런 게 이제 산화수 규칙의 예외로 막 나오는 거야. 금속 수소화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금속 수소화물. 금속 수소화물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LiH가 있어. NaH가 있어. CaH2가 있어. MgH2가 있어. 금속 뒤에 수소가 붙어있는 이런 애들이야. 이거 다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온결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다 넣은 거야. 그런데 이럴 때 보니까 얘네들이 마이너스 1이더라는 거야.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야? 플러스 1이고 플러스 1이고 얘는 플러스 2고 얘는 플러스 2더라는 거지. 분명히 규칙에서 이거라고 규칙을 정해놓고선 이렇지. 그래서 예외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 중에 금속 수소화물은 H가 플러스 1이 아니더라. 예외적으로 마이너스 1이더라. 외워라.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예외라고. 그러니까 이런 예외들이 시험 문제 규칙에서 어긋나는 거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내용이지. 자, 됐죠? 여기까지 하면 산화수 규칙의 이온결합 부분은 끝나는 거야. 이온결합은 핵심이 뭐야? 이온 가수가 그냥 산화수다. 산화수 규칙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전체 전기적 중성, 전하량의 합이 0이더라는 걸 이용하면 되는 거야. 니네들 헷갈리게 하려고 이런 애들이 문제가 나온다. 그냥 생뚱맞게 이렇게 준다. 생뚱맞게 이렇게 준다. 음이온으로 준 거야. 니네 이거 음이온으로 주게 되면 전체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전체 합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얘는 2 마이너스 따로 있지. 2, 4, 8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여기 플러스 7인 거야. 똑같은 거야. 여기는 2 마이너스 따로 써줘야 돼. 2, 7에 14. 여기에 플러스 6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온을 표시한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그래서 어쨌든 결정해봤더니 똑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누가 생략된 거야?
K 플러스가 생략된 것이고 여기에는 2K 플러스가 생략된 거라는 거죠. 양이온, 음이온이. 그러니까 얘네들의 산화수는 변함없이 7가고 6가더라 라고 하는 게 변함없는 거야. 그래서 이온으로 줄 때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온은 총 전하량의 합이 그 이온의 가수의 값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핵심이죠. 이온 결합은 이 정도 끝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공유 결합. 코밸런트 본드. 자, 우리 이거 비금속이잖아. 비금속. 공유결합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 알고 있는 거 뭐 있죠? CH4, NH3, 앞부분에서 했던 거 많죠? 생각나는 거 빨리 읊어봐. H2O, CO2, 그 다음에 BF3, 또 뭐 있니? BH2, HCN, COCl2, 많죠? 비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다 구조도 알아야 되죠? 각도도 다 알아야 되고, 비공유전자쌍, 그 다음에 중심 원소가 옥텟규칙을 지키냐, 안 지키냐, 입체 구조냐, 평면 구조냐, 다 줄줄이 나와야 돼. 이게 니네 기본이야. 이거 우리는 공유결합. 근데 얘네들의 이제 산화수를 카운트를 해야 된다고. 산화수 규칙대로 좀 해줘야 돼. 이 산화수 어떻게 카운트 할 거냐. 유명한 애죠? 엘렉트론 네거티비티라고 하는 전기음성도다.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의 정의를 알아야죠. 전기음성도 정의가 뭐냐? 이건 공유결합할 때만 쓰는 거거든. 공유결합할 때 공유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정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폴링이라는 사람이 이 순서를 정했어.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F, O, N, Cl, C, H, L, I, N, A 이렇게. 얘 수치로 얘기하면 4.0, 3.5, 3.0, 3.0, 2.5, 2.1, 1.0, 0.9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음성도를 이런 순서를 좀 알아두면, 수치까지도 좀 알아두면 좋겠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유결합에서는 산화수를 어떻게 따질 거냐는 거야. 여기다 그냥 결론을 써볼게. 어떻게 한다고요? 전기음성도 큰 쪽으로 줘버리자 이거야. 전기음성도 큰 쪽으로 줘버리자. 에이 치사해. 가지기를 원하니까 그냥 줘버리자. 그러면 줘버렸기 때문에 받은 애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준 애는 플러스가 되는 거야. 뺏겼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정하자. 임의로 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게 바로 공유결합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해볼까? 자, CH4 기본 구조 니네 알잖아.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원래 4개가 있었지. 수소는 하나씩 가져왔죠. 헬륨 되려고 하나씩 가져왔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C하고 H가 0.4만큼 차이 나잖아. C가 욕심 부리는 거야. C가 지쪽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는 뺏긴 거지. 뺏겨버렸어. 얘는 4개를 가진 거야. 얘는 하나씩 다 뺏겼죠. 아유, 등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전체 합이 0이 돼야 돼. 그래서 탄소는 지금 4개를 뺏어 온 거고 H는 하나씩 각자 뺏긴 거야. 이게 산화수예요. 그런데 아주 극단적으로 F를 만난 거야. 똑같은 구조에서 1인자인 F를 만난 거죠.
이번엔 어떻게 됐을까? 얘가 가져갔죠. 아유 등신 이렇게 되는 거죠. 탄소는 4마리를 다 뺏긴 거야. 그래서 산화수를 플러스 4를 가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두 개도 있을 수 있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F 2개에 H 2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 그럼 얘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 플러스 1, 플러스 1, 얘 빵 이렇게 되죠. 2개 뺏어와서 2개 뺏겼잖아. 0일 수도 있다 산화수가. 이걸 우리는 산화수 규칙으로 공유결합을 설명할 때 설명을 한다. 암모니아 해볼까요? 암모니아 NH3잖아. 비공유전자쌍까지 그려주면 되죠. 얘 이렇게 가져가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얘도 똑같이 1인자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비공유전자쌍.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3개나 뺏겼나?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질소인데 어떨 때는 마이너스 3, 어떨 때는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산화수가 다양하다는 얘기는 다른 원소들하고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뺐을 땐 뺏어서 결합하고 줄 때는 줘서 결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OH2 물. 물은 어떤 애를 만나도 거의 다 가져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돼. 그래서 규칙을 마이너스 2라고 잡은 거야. 저 규칙이 공유결합 기준이야. 결합할이 2개 있기 때문에 1인자를 만나면 상황이 달라지잖아. 얘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예외래 예외. 이게 예외니? 정규음성도 차이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일어나는 건데 예외가 아니다. 이걸 니네는 예외라고 교과서에는 나와요. 외우라고. 산소는 원래 규칙이 2개인데 이럴 때는 마이너스 2, 이럴 때는 플러스 2래. 예외니까 외워. 예외가 아니고요. 당연한 얘기야. 그럼 이게 예외니? 상위 개념을 설명하면 여기 뒤에 봐봐. H보다 금속이 더 전기음성도가 작잖아. 그러니까 둘이 저렇게 만나면 전자를 수소한테 뺏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거지. 이걸 딱 규칙으로 잡아놓고 보니까 이게 예외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산화수는 이온결합, 공유결합을 이렇게 따로 나눌 필요가 없이 그냥 광범위하게 상위 개념인 공유결합에서 다 내려다보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외 하나도 없어요. 산화수를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산화수를 카운팅하는 작업은 이온결합 물질하고 공유결합을 따로 분리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산화수를 카운팅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게 있어? 과산화물 같은 애들이 있어요. 산소가 H2O2 이런 애들이 있거든. 이거 과산화수소거든. 이럴 때는 마이너스 1이래. 그것도 예외라고 외우래. 예외 아니에요 이거. 과산화수소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면 이 결합에서는 얘가 가져오니까 마이너스 1, 얘 플러스 1이잖아. 이 결합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잖아. 여기 세임. 끝. 이거야. 다 공유결합으로 설명해갖고 하면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절대 예외 같은 거 없어. 그러니까 이쪽 파트 니네 공부할 때는 산화수 규칙 이거 해놓고선 여기 뭐 이런 예외들까지 다 언제 외우고 있냐고. 외우면 다 잊어버렸는데. 기본 틀은 이거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알아둬야 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규칙을 몇 개 적어놓고 예외인 걸 외워라. 그 예외인 거를 시험 문제 냅니다.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지? 일단 적어봅시다.